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도 반갑습니다. 물부든 지금 9야드 1야드 매번 말씀드리지만 뽑을 거 잘 뽑고, 근데 잘하는 팀들이 변수가 크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특히 일본 야구가. 그리고 일본 야구는 이미 항상 보면 끝날 때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수가 많은 부분 아니고, 근데 국야하고 이제 메이저리그는 이제 남은 팀들 그다음 상관없는 경기들 이런 것들을 방장 항상 따져보고 여러분도 따져보고 그렇게 경기를 하죠. 물론 그렇게 가지고 경기는 흘러가진 않지만 그래서 항상 잘 고르고 더 잘해가지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는 맞죠, 그죠? 그리고 여수도 다음 주에 방장이, 여수는 통영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 여수는 방장 그 전라도인데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 차편도 좋지. 하루에 2개 있다. 마산 가는 거, 마산이지 여수 가는 거, 가는 3개 아니면 2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집에 올 수도 없기 때문에 잘하고 돌아와야 제일 좋겠죠. 통영은 뭐 오고 싶 모텔에 자도 되고 왔다 갔다 해도 되니까 상관이 없죠. KTX 있는 데는. 그러니까 여수는 진짜 여행 가는 느낌 많이 들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보면 공지에서 보시면 되고, 찾아가고 2024년도 거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석도 들어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5배 잘 들어왔고요. 습관이 5배에 들어 있으니까 방장이 3배를 이번 주에 한다고 했는데도 못 하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KB가 올라갔죠. KB가 강희슬이 이제 한 방 매기면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7.5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의심스러운 거 딱 하나죠. 뭘까요? 의미가 없다 보니까 혼태TV도 가능성이 없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잘해놓고 신한은행 하나은행처럼 그런 경기를 할까봐. 왜? 하나은행도 형들아, 그게 이상봉 감독이 잘해서 우리가 같이 중계를 봤잖아, 그지? 어거지로 약간 걸린 부분 아니야? 마지막만 잘해가지고 신한이 바보짓 해서 그렇게 진 거 아니야, 그지?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 아니야, 그죠? 그리고 하나은행이 어쨌든 뭐가 문제야? 가장 큰 문제는 뭐야? 다른 문제도 많지만 반칙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 그러니까 수비를 해볼 생각부터 안 하고 그냥 파울부터 끊는 게 전부 다 했다. 한 명이 아니고 전부 다 했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 그리고 그나마 이제 중간급이라고 생각하는 뭐 정예림 이런 친구들하고 김정은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다 빠져, 김시원 이런 선수도 빠져 있거나 이런 부분이야. 누굴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감독이거나 코치이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선수를 가는 부분을 가져야 하는데, 또 그런 부분 생기고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봤을 때 핸들러 없이 막 하는 농구를 보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있는 그대로 혼태TV 7.5 만승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이제 만일 찍었건 어느 발 찍었건 둘 다 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난 가장 큰 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140이라 볼 수가 있잖아. 우리가 지금 어제 128을 3개나 받아갖고 다 오바를 본 입장이었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 썸이 안 뜬 것도 안 뜬 거지만 어떻게 됐어? 상코트 된다고 방금 절대 안심하지 말라 했지, 그지? 설레발 칠 필요가 없다 했지, 맞지? 근데 꼭 그렇게 흘러가지. 근데 그런 까지 다 하고 의미 없는 경기까지 하고, 하나은행이 일단 핸들러가 고소연이라는 선수밖에 없잖아. 근데 고소연이 어떻게 해? 내가 뭐라고 지적을 했어요? 중계를 할 때. 못할 수는 있어. 왜? 배워가고 이제 2004년생이면 작년부터 이제 하는 부분 아니야. 신인 그 친구도 있다. 무슨 지원인가 그 친구도 있고. 근데 빨리빨리 판단해서 배워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리고 감독도 그런 부분에서 되든 안 되든 괜찮으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렇게 해보고 뭐 시도를 해야 배우는 게 있는데, 그냥 막 해버리고 생각이 많고 드리블 치다가 그냥 롱투 때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은행. 그리고 급해. 지난도 봐봐봐. 천천히 하면은 볼을 주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면 전체적으로 급하단 말이야. 개인 능력으로 풀어가든지. 그러니까 지던 이기든 농구다운 농구를 좀 해가지고 지고 이기고 이게 나야 돼. 신하는 못하고 리바운드를 많이 잡았지만 그래도 게임 플레이 메이커 이런 능력은 분명히 있었죠, 그죠? 근데 하나는 그게 제로란 말이야. 가드든 4번, 5번이든 박소희가 나오든 박진영이 나오면 그냥 무대포로 들어가는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프레는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든 못하든. 그리고 저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여러분 이거 딱 이 포인트예요. 그냥 그 부분이 더 클 거냐, 아니면 쓸데없이 반칙 해가지고 멱살 잡고 오버 가는 게 크느냐. 근데 저는 기준점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 훈태도 지금 우리는 국내 팀이랑 붙어서 그런 거지, 유럽 레벨에서 붙었을 때 높진 않은 건 사실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경기 의미도 없고 그냥 대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언더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바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파울이라든지 그 원큐의 그 개념 없는 쓸데없는 무조건 파울로 끊으려는 전체적인 게, 파울로 해고 파울 트럭 만나서 입마들 선수도 없으면 나중에 몰수패할 건가, 이런 게 많이 보였단 말이죠. 신한은행 전도 그렇고
그 다른 앞에 경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오바 보겠지만은 기준이 너무 높고 그다음 어제 모든 팀들이 지금 4쿼터에 물론 국민 경기를 제외하고 어제 국민하고 덴소 경기 제외하고는 4쿼터 가면은 무조건 오바 해주고 이런 경기도 있어야 되는데 컵대가 그렇지가 않단 말이지. 그래서 저는 저득점에다가 마인 보는 게 맞고 마인보다는 저득점을 가면 포괄적으로 찍을 수 있으니까 저득점 확률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코하고 야쿠르트 보겠습니다. 야쿠르트는 투수적인 부분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어차피 꼴찌 하잖아. 그럼 이것저것 다 써보는 거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게 없고 그냥 경험만 먹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게 지금 야쿠르트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일본 야구도 결국 이제 고르는 싸움이지 이길 팀들이 다 이기고 그런 확률이 많죠. 그다음 잭슨하고 바우하고 아즈마는 아직 10승은 못했지만은 분명히 중간에 위기는 있었지만은 다시 원래대로 해가지고 지금 10승을 가려고 분위기 만들고 2점대 평균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탄산점은 좀 낮을 뿐이에요. 야쿠는 어쨌든 타격적으로 풀어갔는데 지금 다시 2.9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야쿠가 요코한테 이긴 게 대량 득점을 해서 많이 이긴 그런 경우도 많이 상당히 적은 편이 오히려 된통 당한 이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홈이든 뭐든 아니면 승을 뽑아 먹든지 마인승을 뽑아 먹든지 오버를 뽑아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거 언더 볼라면 잭슨밖에 없잖아. 근데 잭슨이 작년보다는 많이 아쉽지, 그지? 그 나머지 투수에 대한 그 안 좋은 부분들은 매번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요코 승에 마인승에 요코도 이기면 마인승을 잘하는 팀 중에 뭐 속하잖아. 홈이도 완전 그렇게 특별하게 가리는 팀은 아니고 분명히 전력 차도 있고 투수만 해도 한 1.5배 차이는 무조건 있죠. 왜 지금 잭슨이 아무리 폼이 안 좋더라 하더라도 잘 고르는 싸움이지 문제가 일본 야구에서 변수가 터지는 거는 제가 피해도 보고 반대도 찍어보고 하는데 그래서 끝났다는 건 아니고 좀 잘 안 되긴 합니다. 솔직히 야쿠르트도 제가 적게 찍은 건 아니잖아. 그래도 꽤 간편 아니야, 그지? 못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지? 근데 주니치 전에도 2점 차로 줬으면 또 뭐 그렇겠지만 1점 차로 또 치니까 많이 아쉬운 그런 막불이었는데, 그지? 그것도 5배짜리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가겠는 거지. 근데 보면 계속 갈 요소가 있으면 한번 또 가보긴 해. 그러기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버 가든지 승 가든지 마인 가든지 여기서 골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오리, 야마사키 이오리 나오고 올해 토고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야마사키 이오리라 볼 수가 있지. 그 야나기 같은 경우 이제 경기 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뭔가 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구석이 있죠. 왜 야나기 한때는 뭐 로테이션 당연히 들던 선수고 이런 투수니까. 그리고 주니치하고 요미는 항상 요미가 이게 돼 그런 부분 있지. 주니치가 요미를 좀 더럽게 이기거나 더럽게 하든지 요미가 주니한테 편하게 못 이기는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준을 항상 크게 받지는 못하는 부분들이죠. 4.5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오리가 잘해서 뭐 이런 기준을 받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어쨌든 뭐 주니치를 갈 이유는 지금 찾기를 어렵잖아요. 그죠? 뭐 연승을 탄 것도 아니고 뭐 2연승 이런 거 탄 것도 아니고 그냥 점수 나는 거 했지만 점수를 맨날 다 믿어줄 수는 없고 왜 할 때 못하니까 집안랑 똑같죠. 그죠? 이게 뭐 타격 구성이 뭐 언급하면은 좀 그래도 한 이틀은 지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 그지? 요미는 확실히 리차드하고 이제 오카모토하고 반등을 치긴 쳤는데 반등 친 거에 비해서 잘 안 들어오긴 하지만 결국은 이런 경기를 하면 이제 더럽게는 경기가 흘러가지만 엔딩은 누가 많이 이기겠노? 당연히 요미가 엔딩은 요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저는 언어만 애매하고 요미 승을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이고 마엔 가기도 이번 시즌 애매하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1.5, 2.5의 주니치 프렌을 가기도 어려운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미 승에다가 야나기도 뭐 요새 지금 주니치에서 가장 잘하는 건 그냥 오너밖에 없어요. 뭐 밀러도 외국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기대주들은 물부에 가 있거나 아니면 우매치 이런 애들 역할을 못 하고 있거나 아예 마츠바는 평균이거나 뭐 이런 투수들밖에 없죠. 평균 이상인데 승구는 좀 없고 이런 부분들 아니야, 그지? 그래서 저는 요미 승에다가 오버 보는데 언오버보다는 승패를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거랑 비교를 해서 안 갈 거냐, 뭐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배대, 역배대 이런 족 같은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제 방에서. 피하고 안 피고 하고의 싸움이고 조합에 대한 당연히 조합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왜 한신하고 니온엠 여러분 소위 말하는 그 소뱅팀 맨날 가는 팀들 있지. 그 팀들이 변수가 크게 안 먹고 한신은 특히 제일 끝까지 하는 팀에 속하기 때문에 아까 미국 야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랑 한국에 비해서는
좀 변수가 터질 확률이 상당히 낮은 게 일본 야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이맘쯤 때 빨리 결정이 나 있고 일본 야구 대체적으로 구개하고 물분 항상 치열하고. 한신 보겠습니다. 한신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투수 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오타케가 제일 안 좋은 카드잖아. 공 느린 투수고 커트 잘하면 되는 부분이고 그제 지금 히로는 뭐 이제 뭐 저점에 대한 수치가 나서 한 번씩 이겨서 그런 거 좋게 평가를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 계속 연승을 그렇게 이어가는 모습이라 보기는 힘들지 그지? 요코한테도 지고 어쨌든 위닝시를 주고 이런 부분도 봤을 때 그리고 그거는 또 홈경기였단 말이지 그지? 홈경기라고 무조건 가진 않는데 데이터가 좀 좋은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결국은 한신이 말은 잘 못해도 이런 일반승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거의 사실상 1위가 맞잖아. 1위라 봐도 무방하잖아. 근데 한신하고 오리스하고 좀 다른 점은 한신은 영감쟁이 감독이 있을 때부터 선수도 그렇고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그래서 저는 승 아니면은 한신을 좀 피하려면 LG 피할 때 오바는 좀 보듯이 오바를 좀 접근하면은 되는 경기고 무지성만 안 하면은 반대 본다는 것도 힘듭니다. 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니까 대충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팀들이 안 하니까요. 그럼 반대 가면 항상 우리가 오류를 범하잖아. 역을 좀 많이 친다해서 이런데 한번 가보면은 그래도 그 팀이 이기든지 아니면 반대가 이기기 힘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항상 우리가 학습을 했던 부분들 아니야. 그지? 이맘쯤 이때 9월달 8월 9월달 10월달 넘어갈 때요. 그다음 세이브하고 지바는 그냥 뭐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하고 있죠. 발전이 안 되고 계속 같은 이야기 나오고 이번 시즌에 거의 5.5 내용이 경기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이 뭐 세이브가 2대 0이 나오든지 지바가 2대 0이 나오든지 이런 투수 상관없이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쁘다 볼 수는 없잖아. 지바는 항상 점수에 대한 부분들, 추가점에 대한 부분들, 장타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팀 배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단타바리, 오기노, 타카베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 신인에 대한 기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뭐 투수는 뭐 누가 났고 뭐 5승 7패가 났고 2승 8패가 더 안 났고 이런 차이를 둘 수 있겠지만은 큰 의미는 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지바는 니오넴 상대로 결국은 뭐 비비기는 비비지만 못 이기고 또 역으로 많이 당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많이 당하고 그런 부분 생겼기 때문에 세이버가 좀 더 나은 거 맞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보스도 다카시보다 안 좋은 거 맞긴 하고 근데 세이브도 무조건 이긴다는 것보다는 1점 차, 2점 차 뭐 이런 식으로 이길 가능성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죠. 일단 오버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투수가 안 좋아도 오버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그리고 오버가 이 배팅 모든 경기들을 포함해서 이게 가장 좋을 수도 없고 베스트 5 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겠죠. 누가 생각해도 그지? 집안 또 니오넨 만나면 그런 눈깔 도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세이브는 그런 부분이 없긴 합니다. 그리고 또 베루나 돈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경기하는 게 좋지 왜 이 경기 의미도 없는데 왜 도움이라도 도움이 아니잖아. 왜 상당히 덥거든요.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엄청 춥고 여름에는 엄청 뚝뚝 찌고 제일 안 좋은 최악의 동구장이거든. 그래서 그 신조 감독도 야 너가 나고야로 가가지고 주니치랑 두 개 구단 한 게 어떤 이라 했잖아. 푹푹 찐다니까 동구장을 볼 수가 없죠. 시원하지도 않고 그지? 그래서 스게 뭐 그런 부분 때문은 아니지만은 굳이 뭐 이게 뭐 한국 시리즈도 아니고 순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얘네 이긴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크게 없는 입장에서 그 지바도 뭐 이온에 만났으는 그런 눈깔 도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그랬지만 얘네는 뭐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득점을 포괄적으로 갈 수도 있고 굳이 승을 가자면 세이브 승 정도는 갈 수 있지 뭐 이거 마인 가고 역마인 가 이런 건 아니죠. 그죠? 건들 건 전혀 아니지. 그리고 오리스하고 니오넴은 다 니오넴은 좋죠. 오리스가 안 좋고 근데 저는 항상 오리스가 계속 이렇게만 지고 있진 않거든요. 이게 패턴을 보자는 게 아니고 항상 이기다가 두 번은 이거 자기가 점수 내는 구간들이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 처맞고만 있는 입장 아니야, 오버하고 그제? 뭐 아니면 도라 했잖아, 그제? 점수를 많이 디트 같은 팀을 했잖아, 점수를 많이 주든지, 아니면 지가 점수를 많이 해서 마인을 하든지 이런 컬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많이 얻어 터졌기 때문에 뭐 8월 30일, 8월 31일에는 4대1로 7대1로 이겼잖아. 계속 나오잖아.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게 계속 일본 야구 얘기할 때 2달 동안 계속 오리스 컬러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지? 그 니오넨 같은 경우도 뭐 경기가 어느 정도 결론 났다 해서 뭐 1위는 솔직히 힘들고 그랬다고 뭐 대충 하는 팀도 아니고 그리고 조심할 때 라쿠텐 반대도 보고 그다음 니오넨 조심도 하고 했는데 그런 점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근데 특별하게 나쁜 점이 없기 때문에 안 갈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경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대체를 갈 수가 있으니까 저는 오바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왜? 오리스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숙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계속 지금 처맞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잖아. 그러면 지던 이게도 오바에 대한 부분들 니오넴이 해주잖아. 점수 안 내고 어떤 팀에서 투수가 누구든 못 내고 답답하고 점수 꼬라박고 있고 막혀 있고 이런 부분은 거의 가면 콩나듯이 나거든. 그건 뭐야? 니오넴도 보고 마인도 보고 그다음 오버 보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오바를 한번 건드려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왜? 올스가 그 컬러를 두 달 못하게 내도 두 달 내내 미네소타가 오바를 내듯이 미네소타도 핑퐁 하고 안 가고 연패 타고 이랬을 때 안 갔잖아. 근데 뭐야? 미네소타답지 않게 오바는 많이 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팀을 가리지 않고 인터리그 나와준 부분이니까 그 모습은 일본 야구에서 상당히 평균성이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다음 오츠, 오제키. 오츠는 이번 시즌에 그렇게 등판하고 활약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오제키하고 오츠하고 투탑으로 둘이서 신인급이나 젊은급에서 올라와주면서 소뱅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거든. 라쿠텐은 선발에 대한 계약이 는 계속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라쿠텐이 이제 니오네만테 이길만 했을 때 갔는데 그 경기에서 뭐 다 졌죠. 점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7.5로 오바를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야. 왜? 오츠도 작년만큼은 아니고 그다음 라쿠텐의 투수들은 뭐 노리모토도 불펜에 썼다 선발 나오고 뭐 그거 보면 알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지? 그다음 라쿠텐 외국인 타자도 빠따가 좋고 전체 사이클이 도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니온의 반대를 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왔거든. 그 점수를 좀 많이 주거나 그러니까 언더 컬러를 볼 수 있는 없는 구조를 가진 게 지금 라쿠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1, 2, 3, 1, 2, 3 내니까 이제 뭐 3점 빨리 내는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나오지는 않아. 알겠지? 그렇다고 뭐 2.5, 1.3점만 갈 거면은 1.34, 3하고 1.4를 갈 거면 그만큼 메리트가 엄청 있어야 되는데 굳이 갈 필요가 없지, 그지? 맞죠? 이거는 이거 아까 소뱅하고 그 오리스 같은 경우는 반대 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저 역을 가는 것도 애매한데 만약에 피한다고 잘 피하는 것도 능력 아니야. 그러면은 저는 둘 다 다득점을 쳐가지고 만들어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을 가기도 그렇고 2.5 파기도 그렇고 오리스도 2.5 프렌 1.3 가기도 좀 그래. 왜? 너무 모아님 독인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점수는 많이 나더라도 가기가 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알겠지? 어제 뭐 약간 삼성 언더보고 NC 언더보는 그런 느낌이지. 이건 둘 다 오버보는. 그래서 일본 야구는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왜 설명을 더 디테일하게 갈 게 없냐? 더 디테일하는 건 다 지어내는 거고 필요한 부분이 없어요. 왜? 그렇게 경기를 하는 게 태반이니까. 아니면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간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왜? 많으니까. 근데 일본 야구는 없는데 지어내는 거는 아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 질문 있으면 여러분이 질문하는 게 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지? 자, 롯데 유통 더비 하는데 일단 롯데가 안 되는 이유는 투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나이 많은 투수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데이비스는 괜히 교체했다 그런 저주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긴 들지. 뭐 화이트는 첫 등판 하기 전부터 좋다고 얘기를 했고 실도 그렇게 흘러가면서 뭐 크게 나쁜 점도 크게 못 찾겠고 그리고 SSG도 LG랑 더불어서 약간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가을야 항상 이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 가을 야구 경험이 제일 많고 근본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많고 우승도 많이 했다 이런 팀들이 결국 잘하고 이길 확률이 많댔잖아. 대표적인 게 SSG 아니야, 그지? SK 때부터. 롯데는 반면에 널뛰기잖아. 17년도 잘했다가 뭐 올해 올라가면 이제 8년만 올라가잖아. 그리고 11연패 한 게 큰 것 같아. 왜? 그 뉴스에도 나왔잖아. 11연패하고 10연패 이상 간 팀이 플레이오프 올라간 팀은 아무도 없다. 설마 싶었는데 지금 설마가 현실이 되고 있는 입장 아니야. NC가 중간중간 이겼으면 7위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지금 롯데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러면 요때 못할 수 있는데 에이스가 돼야 되는데 에이스가 지금 세용이도 아니고 벨라스케즈도 아니고 그 나머지 깜보아도 에이스라 볼 수는 없어. 그리고 역할 하나 끊어주고 딱 무조건 이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애매하게 흘러가. 아니 간보아도 볼질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이거 SSG 가고 승가고 마인 가고 유통 더비 오바를 가든지 그렇게 가면 되겠지. 왜? 타격적인 건 롯데가 안 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LG전, 롯데전, 뭐 두산전, 그다음 삼성전, NC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지? 그러면 롯데 가려면은 2.5에 1.39를 갈 거야? 안 갈 거잖아, 그지? 오바를 가든지 하는 부분이고 SSG 가면은
이거 뭐 그냥 패겠어? 항상 SSG 경기하면 뭐야? 역배를 때리든지 아니면 중간이 없이 약간 크게 하는 게 SSG 컬러 아니야, 그지? 그럼 뭐야? 승만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세폴 용도는 SSG 확률을 해서 뭐 끼워 놓는 사람도 있고 세폴 가더라도 마인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선택의 차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지? 왜 벨라스케스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실패잖아, 그지? 잘못 때려온 부분이 크잖아. 그다음 삼성하고 키움 이게 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SK는 어쨌든 20년 동안에 뭐 물론 뭐 18년도 이럴 때는 좀 탈락한 적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뭐야 삼성이든 두산이든 SSG든 이런 애들 뭐야 플레이오프하고 맨날 가을 야구 단골이고 가을 야구는 당연한 거고 우승도 몇 번 하고 그다음 그런 선수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지금 베테랑을 딱 잡고 있고 롯데는 반면에 그런 선수들이 뭐 지금 못 잡고 있잖아. 그럼 얼라들 해준 얼라들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부분 아니야. 이호준하고 이런 친구도 있긴 하지만은 그지?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봐야지. 뭐 다른 거 설명은 뭐 전력이 약하고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그런 게 이제 나와줘야 돼. 그런 것도 이제 안 보이다 보니까 이제 쭉쭉 떨어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삼성하고 키움은 좀 많이 어제랑 똑같아. 그냥 키움 2.5 프랜스 가든지 아니면 저득점을 가든지 왜 투수가 똑같잖아. 어제 똑같은 설명이겠죠. 어제 최원태 정현우였죠. 얘기했었지, 그지? 삼성이 키움 만나면 뭐 얘기했었어? 점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5이닝 동안 7점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건 무조건 기준점이 높다고 언더 본데 이런 건 아니지만은 왜 정현호가 그 정도 쓰레기가 아니잖아요, 힘들아. 물론 수치는 계속 올라가면서 처맞고 있긴 하지만 아니고 최원태도 존나 마음에는 안 든 거에 대해 비해서는 7승도 했고 뭐 6.7점 뭐 이렇게 주는 스타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5회까지 7이니까 5회까지 7점이 나야 물론 아무리 압박 잘 치고 키움도 두산처럼 꼴찌 9위 팀 해도 점수는 나온다 해서 올려놓고 그랬지만 그리고 삼성이 항상 고척 갔을 때 어떻게 됐어? 고척은 아니지만 마지막 가서 많이 나고 엄청 답답하게 막혀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저는 오바는 못 가겠어요. 일단은 콜로라도 오바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프렌을 쓰든지 피하든지 언더를 가든지 거기서 골라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NC하고 두산 이건 두산 볼게요. 항상 점수는 많이 안 나는데 어제 두산이 말미에 점수 나긴 했죠. 초반까지 6회까지 6점인가 3점 3대 3이었죠, 그죠? 로봉이는 좋게 평가하기 어렵고 잘하든 못하든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든지 뭐 엄청 뛰어난 선수는 아니죠. 그 잭로그하고 솔직히 코로빈 같은 경우도 자기 역할을 그렇게 잘해주는 부분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외국인 치면 항상 얘기하면은 두산의 원투펀치도 무조건 잘해주고 용병 좋은 애들 데리고 오고 승도 무조건 뭐 패 잘 안 먹고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 8패가 마냥 팀만 탓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보기 맞죠? 용병이니까 그지? 그래서 저는 어제 지고 이런 거 떠나서 어제 중요한 경기들 그저께 중요한 경기들 투수 다 쓰고 작전 실패 이런 부분도 크다 생각하고 그다음 언더는 8점을 주는 거는 이제 NC가 두산하고 붙었을 때 그다지 다점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준 것 같은데 근데 NC가 3경기 중에 2경기 아니 많으면 3경기에 점수 많이 내는 거는 알고 있잖아. 일단 투수들도 용병인데 용병값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9승을 하든 6승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야 그럼 오바를 가든지 두산 역배를 가든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지. 그리고 로봉이랑 잭로건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죠? 아니면 전반도 오늘 살포시 오랜만에 한번 전반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전반이 2.15 정도는 나오네요. 4.5 이런 건 안 하고요, 알겠죠? 그건 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KT하고 기아는 소용준이 나는데 뭐 박사님 뭐 소용준이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힘들어 문제가 없잖아. 외국인 저기 나오면 뭐하노 토보먼데 그지? 그리고 KT 기아 만나면 KT가 잡밥 패든지 아니면은 비벼가지고 이기든지 그리고 박영현 때문에 언더 볼 수는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지. 어제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때도 박영현이 터져 지금 7.5랑이 너무 작아. 나머지는 소영준이나 올라올 잘해서 뭐 7점을 주긴 했는데 지금 KT 경기를 봤을 때 언더 갈 수가 있나? 치고받고 8대 10에 9대 8에 9대 4에 지난 경기를 보고 데이터를 잡자는 게 아니고 할 때는 해버리는데 다득점하고 팍 내고 팍 죽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기아도 홈에서 해버린 마연 잘하고 파리 팀인 거 치고는 점수에 대한 부분 인정하는데 그만큼 점수를 주거나 아니면 투수들 똥을 싸갖고 경기를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키움 이런 팀들한테 힘을 너무 많이 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저는 KT 가지고 그죠. 아니면 오바 가든지 아니면 이것도 뭐 두산전처럼
2배 라인 정도 나오니까 뭐 전반을 뽑아먹어서 빠르게 퇴근하는 이런 부분 쓸 수 있는 게 두산 경기하고 KT 경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뭐 그 진성 경기 이런 것들은 안 가는 거 아실 거고, 호주나 뭐 인도네시아 굳이 갈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메이저리그 있고 오늘 유로바스켓 없고 그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뭐 동글배로 해도 가도 되고 아니면은 원래 하던 사업에 해도 되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무슨 차이라고 했어요 용용님. 여러분 제가 항상 무슨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아. 생각의 차이고 마인드의 차이고 관념의 차이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건데 쉬운 거 하고 그게 맞다 생각 평생 그 나물 그 밥에 발전도 못 하고 맨날 남이 다 해주고 여러분 하는 거 개뿔 없고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맞고 안 맞고는 어차피 하는 거 평생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째 여러분은 같이 하고 욕먹고 방장 또 잘하면 칭찬해주고 싸주고 이거 맨날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나도 나지만 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진짜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왜? 배팅을 때려친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절대 안 돼. 열에 한 명 때려칠까 말까요? 그냥 안 한다 이뿐이고 힘드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알겠지? 하려면 제대로 하고 돈 너무 푸지게 쓰지 마시고 나는 푸지게 쓰려고 자꾸 얘기를 시켜야 되는 사람이야. 알겠지? 발전을 좀 하고 좀 생각 좀 열린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좀 해보고 남 탓하지만 내 탓이요 계속 해야 되고 물론 방장 표를 받은 방장님 표 했으면 무조건 맞춰주고 해도 맞지. 내가 뭐 그런 마인 아닌 마인드로 여러분한테 방송을 주고 표를 파고 하겠습니까? 근데 약간 동화장관 느낌으로 해줘야 여러분이 과몰입해야 하지. 그리고 과몰입할수록 이 사람 진짜 미울 듯이 싫고 여러분만 손해야. 알겠지 여러분들아? 그렇다고 대충 해야 되고 여러분한테 안 맞춰야 되고 해주면 존나 맞춰주고 싶지. 누군들 안 맞춰주고 싶겠냐 그지? 그러니까 과몰입하고 서로 손해고 서로 기분만 나쁘고 좋은 날도 오니까 오래 갈 건지 사기꾼인지 그것만 판단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노? 혼자 해야 돼 혼자. 알겠지? 나는 내 거 인정 안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답을 준 적도 없고 그게 돼서 뭐 내가 뭐 페이백을 안 해준 것도 페이백도 해줄 필요도 없어. 근데 그런 마인드가 딱 똑바로 된 사람이잖아.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나머지 맞고 안 맞고는 우리 노력하는 건데.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토킹을 때려서 얘기를 하든지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잖아. 패키지만 따라가도 답이 아니라니까 힘들어. 모르면 이런 것도 하면서 질문도 하고 그거 하러 본방송이 오는 거야. 알겠지? 그거 하러 본방송이 오는 거야. 나머지는 표만 받아가면 되고 어차피 설명 들어봤자 질문 안 할 거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맨날 더 맞춰야 된다 생각, 배당 더 좋게 가야 된다. 이런 걸 마인드를 심어놔야지. 입안하면 됐어. 대충 하면 돼. 돈 벌어서 한 방에 이렇게 마인드를 가지면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 알겠지? 가는 건 여러분 자유고 하는 건 여러분 자유인데, 그러면 그것밖에 못 한다고, 여러분들. 알겠지? 자기가 아예 혼자 살 줄도 모르고 경기 볼 줄도 모르고 물론 제가 분석하는 만큼 여러분이 못 보겠죠.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 사람하고 오래 가야 될 거 아니야. 왜? 방금 여러분한테 삥땅을 절대 안 치잖아. 쉬운 길 가는데도 쉬운 가다 안 되다 보니까 오늘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재미가 없으니까 돈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오늘 500 그냥 가버렸잖아. 그거 되잖아. 안 되려면 안 되고 되려면 되잖아. 오케이? 그거 집중해달라면 좀 집중 좀 해주고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냐 그 시작을 하지 마요. 서로 스트레스, 여러분도 스트레스, 나도 스트레스. 그거 왜 하냐 이 말이야. 알겠지? 갈 거면 단디 하려면 안 좋은 날도 있고 아무래도 돈이 걸려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하겠죠. 근데 조금만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알겠지? 표를 안 받았거나 아니면 틀렸거나. 그지? 근데 원론적인 거 갖고 문제가 있으면 안 보는 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면은 같이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파트너로. 여러분 맨날 해가지고 무조건 이런 마인드 크게 가지면 여러분만 손해고 안 되면은 여러분만 손해야. 한 사람만 손해야. 근데 맞기는 하지만은 조금 덜 몰입을 해서 그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성질은 그렇게 열받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근데 항상 배팅 그래 만들지만 손해야. 둘 다 손해야. 알겠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 가져갈 거면 최소한의 조합만 가져가고 또 도전할 땐 도전을 하고 또 방금 또 직관 덩어리 아이가 가서 또 열심히 또 보고 틀리면은 여러분이 지랄 안 해도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방장이란 말이야. 알겠지? 지랄 꼭 꼬집어서 막 돌려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어른이잖아. 어른. 배팅 부러진다고 화는 나지만 화난 대로 막 하면 어른이 아니잖아. 세상 문화야지. 알겠지? 다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보답해주려 하고 다 하잖아. 나만 있으면. 그럼 되지. 뭐 더 이상 얼마나 갈굴 건데. 방장 할 것도 많고 동기부여도 많고 돈 많이 벌어서 너가 방장 할 거 많다.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간다 아이가. 그러니까 딱 해갖고 할 생각만 해. 할 생각만. 안 할 거면 안 하고. 총알 모이면 할 생각만 해. 딴 생각 할 필요가 없어. 알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진심이니까. 오케이? 끝.